한국식 문법 교육에서 잘못된 사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는 가정법입니다. 한국에서 가정법이라고 가르쳐서 학생들은 이것이 무엇을 가정하는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잉글리시 그래머에서 The Subjunctive of Mood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가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나 상상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감정 등을 표현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한국어로 보면 니 잘났다 라고 말하고 전달하는 의미가 다른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정리하면 가정법은 무엇을 가정하려고 사용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러한 표현법은 자신의 아쉬운 감정 등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예문을 보겠습니다. If the weather were fine, I would go on a picnic. 해석하면 날씨가 좋았다면 소풍을 갈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식 잘못된 문법은 이것이 무엇을 가정하고 있다고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문장의 해석으로 맞는 답은 무엇일까요? 1번, 날씨가 좋았다면 나는 피크닉을 갔다. 2번, 날씨가 안 좋아서 피크닉을 못 가서 아쉽다. 정답은 2번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날씨가 좋았다고 해도 피크닉을 갔을지 안 갔을지는 모릅니다.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는 사람은 단지 날씨가 안 좋아서 피크닉 못 간 아쉬움을 표현하고 싶을 뿐입니다. 잉글리시 그래머에서는 문장의 오형식이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문장 형식은 학자마다 다르게 추정하고 어떤 학자는 문장의 10형식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문장의 오형식은 옛날 일본의 영어 문법학자가 만든 것으로 영미권에서 가르치는 개념이 아닙니다. 최근에 나오는 능률 등 국내 유명 영어 출판사의 문법 교재에는 문장의 오형식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일부 문법 교재와 일부 선생님들이 이러한 개념을 가르치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접근법입니다. 그리고 영어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한국 문법 교육의 문제점은 옛날 일본식 영어 문법 교육의 폐해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의 문법을 가르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등 네이티브 국가에서 보는 중요한 문법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그래머에서 관사 등 중요하게 배워야 할 것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토플 등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기본적이고 중요하게 보는 문법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어 동사의 수일치. 2. 동사의 시제입니다. 토플 지맷을 공부하면서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가정법 문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배운 문법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법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영어와 한국어의 중요한 차이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을 간추려 보았습니다. 1. 어순과 문장의 구조가 많이 다릅니다. 2. 관사의 사용이 다릅니다. 3. 대명사를 활용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4. 영어에서는 주어 동사 수일치가 중요합니다. 5. 영어에서는 동사의 시제가 중요합니다. 6. 영어에서는 동사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7. 영어는 변화하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어순과 문장 구조입니다. 한국어는 나는 자동차를 샀다 처럼 주어, 목적어, 동사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이 폐쇄적입니다. 동사가 나오면 문장이 끝이 납니다. 반면 영어는 I bought a car처럼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로 나오고 문장의 확장이 아주 자유롭습니다. 예를 들면 I bought a car that I saw on TV yesterday. I bought a car that I saw on TV yesterday when my mother was shouting at me. 영어는 문장을 계속 물고 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문장이 아주 길어질 수 있습니다. 관사의 사용입니다. 한국어는 나는 책을 읽었다 라고 말을 할 때 단수 복수의 구분도 없고
관사의 사용도 없습니다. 하지만 영어는 I read a book, I read books 처럼 단수 복수를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그리고 I read a book으로 이야기할 때와 I read the book 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관사 A는 듣는 상대방이 모르는 책 하나를 읽는다는 이야기이고 the를 사용하면 듣는 상대방도 아는 책을 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명사의 사용입니다. 한국어는 대명사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면 영어는 대명사를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영어는 반복을 아주 싫어하는 언어입니다. 어떤 명사가 오고 그 명사를 설명할 때는 대명사로 치환하여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어 동사의 수일치. 한국어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영어는 주어의 인칭에 따라 단수, 복수, 유무에 따라 동사를 다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시제. 한국어는 과거, 미래 시제를 만드는 것이 단순하지만 영어는 시제가 복잡하고 동사도 불규칙 변화를 하는 단어가 많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동사의 활용. 영어는 동사를 아주 다양하게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동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어는 빠르게 변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노트북 PC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게 콩글리시라고 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 단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노트북 PC도 랩탑 PC처럼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이라는 단어는 처음에는 명사로 사용되었지만 구글로 검색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는 동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어를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콩글리시라고 비하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국이 영어 강국이 된다면 이러한 새로운 영어 단어들을 선도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영어 문법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법이란 문장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어릴 때부터 문법식으로 영어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릴 때는 글을 읽고 말을 하고 간단한 문장을 쓰는 방법 등을 재미있게 배우면 됩니다. 문법 공부를 한다면 영어 레벨이 AR 3, 4 정도 될 때부터 병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문법 교재는 페이지 수가 많지 않은 교재로 반복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은 국내 출판사들이 영어 문법 교재를 아주 잘 만듭니다. 그래서 시리즈가 1, 3까지 있다면 이것이 연속적으로 다른 문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면서 조금씩 레벨이 높아지게 교육과정을 설계해 놓았습니다. 문법은 문법 교재 한 권을 공부했다고 그 내용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했는데 모른다고 학생을 혼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비슷한 교재로 반복적으로 연습하면서 문법 실수를 줄여 나가면 됩니다. 문법이 중상위로 올라간 경우에는 문법을 통한 라이팅 실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능에서 이제 문법 문제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한 문제 정도? 수능은 이미 리딩 컴프레hen션 문제 스타일로 변화를 하였습니다. 문법 공부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있는 학생은 스스로 자습으로 공부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문법 공부는 연습이 중요하고 선생님과의 수업은 지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생은 선생님과 수업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토크25에서 제공하는 문법 교육 과정입니다. My First Grammar, My Next Grammar, Grammar Express Basic, Grammar Express Intermediate, Painless Grammar, 싱가포르 초등학교 문법 과정. 그리고 자습용으로 좋은 문법 교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능률 등 국내 유명 출판사에서 출시한 문법 교재들. 한글 영어로 된 거 상관없습니다. 요즘은 일부 출판사를 제외하고는 출판사들이 최신 트렌드에 맞게 문법 교재를 잘 만듭니다. 그리고 그래머 뉴스 같은 교재가 있습니다. 대신 이 교재는 공부할 양이 아주 많은 편이고 지루한 편입니다. 이상으로 문법 공부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과 학부모님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